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있죠. 전세 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변화거든요.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소장은 전세 난민 사태가 이미 시작됐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 보증금이 10억인 집이 있어요. 근데 시세는 이미 12억으로 올랐거든요. 세입자가 2억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결국 보증금은 10억으로 유지하고 매달 40만 원씩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반전세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반전세 거래가 통계에 제대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로 40만 원을 내게 되면 실질 소득은 2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외식 예전보다 훨씬 덜 하거든요. 한때 젊은 층에서 엄청 인기였던 골프도 이제는 거의 안 쳐요. 골프장에는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다 예전만큼 안 가요. 사람들 생활비 자체가 크게 줄어든 거예요. 전문가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월세 증가로 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잠실, 엘스리젠치 아파트 같은 경우 2년 전만 해도 월세가 3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강남 지역은 월세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도 월세가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에요. 월급 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죠. 결국 사람들은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세대 주택이랑 빌라도 이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건설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빌라 건축업자 10명 중에 9명이 이미 사업을 접었대요. 세금 부담이랑 분양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결국 서민들은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나 인천 같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4년이랑 2025년에 인허가랑 착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공급 부족이 계속돼요. 전문가는 이 전세난이 단기간에 안 끝날 거라고 경고해요. 최소 4년에서 5년은 지속될 거래요. 2027년, 2028년까지도 신규 물량이 없으니까 월세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유일하게 예정된 대규모 공급은 3기 신도시뿐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전세난이 심각해지니까 전세 대출을 대폭 늘려주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10년 넘게 그대로예요.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으면 지금쯤 전세 대출 한도는 10억 원 정도가 됐어야 해요. 이렇게 대출 한도가 현실을 반영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월세화가 촉진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2+2 제도가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3+3 제도까지 논의됐어요. 올해만 2번이나 제안됐다가 여론 반발로 무산됐죠. 근데 전문가는 정부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할 거라고 예측해요. 문제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버리니까요. 전문가가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이에요. 과거에 폐지된 제도를 다시 살리는 거죠.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으면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할 수 있어요. 세입자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제도를 폐지했던 정치인들이 아직 현직에 있어서 부활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체면이 걸린 문제라서 같은 사람이 다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분들은
강제 말소랑 소급 과세로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다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40대랑 50대는 민주당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지율이 무려 60%를 넘어가거든요. 이 연령대는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20대랑 30대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요. 60대 이상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낮고요. 문제는 전세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층이 바로 20대랑 30대라는 거예요. 임차 수요가 가장 많은 세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바쁘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투표율도 낮아요. 불만이 선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치권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네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무시하는 거죠. 60대 이상은 대부분 이미 집을 갖고 있어서 전세난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40대랑 50대 인구가 두껍기 때문에 이분들 표만으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예요. 10년 전에는 세대가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전문가는 이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전세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해요. 그러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약 51%예요. 이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예요. 일부 인기 단지들은 전세가율이 30% 미만인 곳도 있어요. 재건축 단지는 심지어 10%대도 있고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해요. 서울 평균이 50%니까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로 보여요. 근데 지방은 상황이 달라요. 전세가율이 60%에서 80%에 달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방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매매가가 같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전세가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매수 수요에 의한 거예요. 실수요자들의 이사, 수요랑 자산 파킹을 위한 투자 수요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분산 투자했는데 지금은 한 채만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결과 모든 투자자들이 서울의 가장 좋은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전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이 그 집을 팔고 서울로 이동한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했는데 판 다음 날 규제 완화 발표가 났대요. 타이밍이 안 좋았지만 전문가는 그래도 빨리 서울 아파트를 사라고 조언했어요. 더 오를 거니까요.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지방 부동산을 팔고 서울로 자산을 옮기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전문가는 이 현상을 막으려면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지방 구매에 대해 세제랑 대출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안 나오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거든요.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 임차 물량이 사라져요. 세입자를 못 들이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울의 자가 거주 비율은 계속 올라갈 거고 임차인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는 이게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해요. 불만 있는 계층을 서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서울 안에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결국 경기도로 나가서 전세를 살거나 아예 거기서 집을 사는 선택을 하게 돼요. 흥미로운 건 서울 전세 가격으로 경기도에서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전세로 사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내 집을 갖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고 새 아파트라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요. 전문가는 2026년에 비서울 지역의 재발견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서울보다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지역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그러면 지금 전세 계약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계약 갱신권을 아직 안 쓴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가는
계약갱신권을 쓰기보다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조언해요. 실제로 2+2를 안 쓰고 바로 집을 산 분이 있는데 전문가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니까요. 지금 갱신권을 쓰면 나중에 더 많이 올려줘야 해요. 2년 뒤에 계약이 끝나면 그때는 전세금이 훨씬 더 올라 있을 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전세가 상승은 집을 가진 분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임대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결국 지금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이상의 자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한 번 결정하면 쉽게 못 바꿔요. 그만큼 신중하지만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1주택자한테는 특히 유리하고요. 규제 지역이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예요. 정부가 규제할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인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금이에요.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대출도 제한돼 있거든요. 최근에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크게 늘었어요. 가족 대출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죠. 부모님을 잘 만난 게 지금 시대에는 가장 큰 능력이 돼버렸다는 씁쓸한 현실이 있어요. 돈이 있는 집안은 자녀한테 집을 사주고 그렇지 않은 집안은 전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증여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전망되고요. 증여세를 내더라도 시세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종자돈이 없는 자녀일수록 부모들이 더 빨리 증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가 스스로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집값이 더 올라서 영영 못 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부의 대물림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부동산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진 자랑 못 가진 자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전세난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이 많아서 월세 전환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월세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이건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신규 주택 공급은 최소 4년에서 5년간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보여요.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은 임대차 계약 연장 정도인데 이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현실적인 대안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울의 전세가율은 평균 51%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똘똘한 한 채 정책 때문에 지방 자산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임차 물량을 줄이고 서울의 자가 거주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서울에서 밀려난 임차인들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게 되고 일부는 거기서 집을 사게 돼요. 서울 전세 가격으로 경기도에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비서울 지역에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2+2 계약갱신권을 아직 안 쓴 분들은 갱신보다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좋아요.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 갱신해도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족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래 시세 상승을 고려하면 지금 증여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규제 지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다는 증거니까 1주택자한테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비서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서울보다 리스크가 높으니까 신중한 지역 선별이 필요해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이상의 자산 격차를 만들 수 있어요. 신중하되 과감하게 결정해야 해요. 2026년은 위기이자 기회예요. 변화하는 시장을 정확히 읽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